경제 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윤수, 남효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윤수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해진 상호 관세 15%가 발효가 됐잖아요. 기업들 이제 부담이 시작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폭탄을 예고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100% 물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애플 투자계획 발표에서 반도체 약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에 들어온 모든 칩과 반도체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미국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면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고요. 다만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를 다음 주쯤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때 같이 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효자 품목이기도 하고 미국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미 관세 협상 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하지는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 안심해도 됩니까? 장담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 품목 중에서 자동차에 이은 2위고요. 또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 약 14조 7천억 원입니다. 수치상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보다 적게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 조립해서 스마트폰 등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아니라 최종 생산권 관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삼성 스마트폰은 한국 관세가 아니라 베트남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각국 협상이 마무리되고 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나와야만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윤수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느냐 그 나라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은 끝났는데 뒷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중에 하나가 쌀, 농산물 시장 개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협상 직후 우리 정부는 쌀과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거다고 계속 강조는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협상 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쌀 같은 상품에 대해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 측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본다면서 디엔드다, 끝난 일이다 이렇게 진호하고 있고요. 구윤철 부총리는 자꾸 국내에서 이렇게 쌀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미국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검역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과일, 채소류에 대해서는 검역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 이 말도 나와서 계속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아직 과체류 검역 문제는 좀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김정관 장관에 따르면 협상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의 검역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국산 과체류 수입 절차에 대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역 자체를 완화하겠다고 결론 낸 건 아니고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거죠. 이에 정부는 미국을 전담하는 담당 직원 데스크를 둘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유럽, 북중미, 동남아 이렇게 권역별로 돼 있는데 미국을 따로 떼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뭔가 달라지면은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검역 절차 단체는 총 8단계인데요. 가령 사과, 복숭아, 품목마다 단계가 다 다릅니다. 가령 사과는 미국이 1993년 검역을 신청했는데 아직 2단계여서 33년째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때 사과는 이미 개방이 됐는데도 미국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밀린 건데요. 어느 품목을 먼저 할지 일일이 협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결국 미국 데스크를 두면 수입 승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개방 효과가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옵니다. 관련 분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세 협상하고 나서 이렇게 뒷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만은 아니에요. 일본은 더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상호 관세 15%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네, 일본은 알고 보니 일괄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 15%를 추가하는 걸로 확인돼서 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공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EU만 기존 관세 포함 15%고 한국,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를 더하게 됩니다.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 무관세여서 문제는 없는데요. 일본 정부는 뒤늦게 합의 내용과 다르다며 수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혼선을 겪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FTA 때문에 무관세였기 때문에 15%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일본은 기존에 관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15%더 붙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그나마 이제 상호 관세는 15% 그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동차 15%, 철강은 50%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자동차 품목관세 12.5%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철강관세 50%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한미 FTA로 무관세였죠. 정부는 자동차 R&D, 협력업체, 부품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후속 지원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요. 김정관 장관이 귀국 이후 첫 일정으로 철강, 배터리 등 여러 협회의 고충도 들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걸로 보이고요. 최근 해외에서 K식품, K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김 장관은 일종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답답하다면서 그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틀의 협상은 나왔는데 세부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25일에 한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관련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외교라인이 좀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정상회담 계기로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모아서 제시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지렛대 역할을 할 마스갈 프로젝트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맞춰 통상 실무진들도 세부 협상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합의문 한 줄 한 줄에 따라서 국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한 줄다리기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 100%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또 뭐 좋은 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삼성이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에도 반도체를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애플 투자 계획 발표에서 깜짝 소식이 이어진 건데요. 애플은 삼성과 오스틴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 소니가 독점 공급해왔는데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겁니다. 삼성이 테슬라와 23조 원에 가까운 파운드리 수주를 따낸 데 이어 반도체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